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5장의 96번부터 예산 과정 들어갑니다. 아마 예산 과정은 다들 되게 힘들어하셨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차근차근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더 많이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잘근잘근 잘 씹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빛줄 부트캠프 동안에는 그냥 선지 하나씩만 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결국 4개의 선지 모두를 다 보시고, 특히 예산 과정에 있는 선지들은 대부분 국가재정법의 법 조문들이 그대로 선지화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혼자 읽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법조문을 조금 친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6번부터 가볼게요. 예산 과정은 일단 예산 편성 먼저 해요. 편성. 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죠. 심의 과정에 의결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집행하죠. 결산. 순서가 잘못되었네요. X.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만 있죠. 단원제입니다. 미국은 국회가 2개고요. 양원제죠. 단원제의 예산 심의가 당연히 양원제, 국회가 2개 있는 경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신중성은 확실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98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아시겠지만 3월 달에 통보를 합니다. 각 중앙관서장은 그러면 5월 달에 예산 요구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요 중기사업계획서는 아시겠지만 요거를 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중기사업계획서가 1월 말, 그 다음 예산안 편성 지침이 3월 말, 예산 요구서가 5월 말 되기 때문에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98번은 그래서 틀렸어요. 자, 99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죠. 다른 얘기가 없으면 일단 국가재정법 기준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헌법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90일 전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100번. 우리나라의 예산안은 세출 예산 법안의 형식이 아니라요. 그냥 의결 형식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는 건 맞는데요. 법안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X. 예산안 편성 절차를 쭉 살펴봤던 문제가 101번 문제였는데요. 다 보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문장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가 3월. 예산안 사정은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예산 요구서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산안 제출하게 되는 9월 달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계속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가 사정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산안 편성 형식의 내용과 순서. 일단 총칙. 그 다음 이 총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제 예산은 요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자, 그 다음 계속비 들어가고요. 명시 2월비 들어가고요. 국고 채무부담위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2월비, 국고 채무부담위. 요 순서입니다. 102번은 X, 103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해 지출 한도를 설정해 주죠.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각 부처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국회 예결특위에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제출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 120일 기준이 나올 거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나오는데 광역자치단체가 왠지 60일 예쁘잖아? 그러지 않아요. 50일입니다. 50일, 40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예산안 제출 시점도 보고요. 예산안 의결 시점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5번입니다. X예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죠. 106번.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 그럼 바로 상임위 절차 패스하고 예결특위로 회부할 수 있다. 보통 신문에서요. 이런 걸 직권상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직권상정이란 단어 자체는 국회법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직권상정이란 단어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문장 그대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07번 우리나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통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죠. 108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집행인데 집행 중에서도 집행의 단계 순서는 108번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이에요. 편성 지침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침을 각 중앙관소의 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8번 X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그 다음 예산의 집행, 이제 집행에서 통제 신축성 부분은 내일 할 거예요. 우리 오늘은 과정까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략 지금 봤던 문제가 한 12문제, 3문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들은 꼭 법조문 찾아보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일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축성과 통제의 방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쉽게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이어도요, 지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내년에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